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쿠팡입니다. 쿠팡. 자, 여러분, 며칠 전 국회 청문회 보셨죠? 쿠팡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 야, 저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놈들이 또 있을지 몰랐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쿠팡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쿠팡은 뻔뻔스럽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뻔뻔스러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전 이 쿠팡 청문회를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쿠팡 도대체 뭘 믿고 설쳤느냐? 이놈 새끼들 도대체 믿는 구석이 어디냐? 라고 살펴봤더니 그게 김앤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김앤장은요, 지금 쿠팡과 관련된 소송을 하나 맡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2명을 투입할 정도로 쿠팡과 관련된 소송에서 아주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가 김앤장 변호사고요. 쿠팡 계열사 중에 전체 임원이 아마 8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20명 정도가 김앤장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 김앤장이고 김앤장이 쿠팡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쿠팡은 김앤장을 믿고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뻔뻔스러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뻔뻔스러워도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얘들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 그때 보여드린 게 제법 있죠? 자,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죠? 그리고 지금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죠? 예,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I have my interpreter that I'm using. 네, 잠깐 나와 보세요. 그분 통역사. 저 지난번에요. 해럴드 로저스 씨가 로이스트 레이트라고 얘기한 부분. 예, 쿠팡이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로이스트 레이트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죠? 저희에게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거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죠? 예. 이거 동시 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 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저 확인하세요. So 정리하고. I've been denied my request to have an attorney present, 제가 even though there are criminal allegations against me.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서를 요청했고 제가 한국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그 문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Is that correct?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시 감사합니다. 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지난번에 I will use my interpreter. I was allowed to bring my interpreter. and I 저는 will 제 use my 통역사의 interpreter. She 대동을 is very 허락을 well 받았고 qualified. She 제 interpreted in the 통역사는 UN,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efore in the United Nations, before joining 유엔에서도 Coupang. 그리고 She's incredibly 쿠팡에서 well 통역하고 진짜 싸가지 없죠. 대한민국 국회예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위원장이 야 동시통역기 써. 여기서는 이게 공식이야. 라고 했는데 나는 내 통역사 쓸게요. 이 새끼 미쳤나? 진짜 이게 처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진짜 주먹이 운다라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시건방질 수 있었던 거는 그렇죠.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앤장 변호사 때문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크게 대한민국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로저스 씨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이재걸 부사장께 짧게 묻고 짧게 답하죠. 첫째,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과 논의 사항을 빨리 드리지 못하는 것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는 국정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찰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과도 공유하지 말아달라. 그 이유는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 국정원 직원들이 잠깐만요. 그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라고 지시했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시했습니까? 국정원에서 지시했습니까? 네, 12월 초에 저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처음이에요. 갑자기 국정원이 불쑥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봐라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전에 있던 내역들도 지금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그거를 잠깐만요. 아까 그거 다 끝났다고 했어요. 로저스 씨가 국회에서 요구해서 정리를 다 해놓았다라고 아까 답했어요. 네, 다 그게 들으세요, 지금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이게 공개가 되면 큰 외교적 이슈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줄 국정원 알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럴 줄 위험할 수 있기 알았다고요.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달라고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그런 지금 거 이재걸 부사장한테 걱정하라고 저희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그 정도 저간의 사정과 어떤 답이 나올지 다 마음속에 추측하고 계세요. 자, 다시 묻습니다. 국정원이 이거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거에서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짜 이 김앤장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의 내용을 몰라서 이러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왜? 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한테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겁니다. 예, 아니요라고 말 못하면은 단답형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길게 주저리 이해간다? 그건 딴소리를 하기 위함이에요. 글쎄, 제대로 된 대답을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죠. 변호사를 저런 식으로 법정 가서 얘기하면 판사가 승질내요. 변호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왜? 그거는 저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저스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했던 행동은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누가 계산을 해줬을까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김앤장인 거죠.
쿠팡은 지금 국정원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 국정원이 하라고 했다. 아, 국정원?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국정원이 시켰냐? 추궁을 하면은 아,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었다. 국정원은 애매하게 말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추궁에 들어가면은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국정원을 물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거를 가지고 쿠팡은 무역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 그리고 국정원이 쿠팡 사태에 개입했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 사태가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의 분쟁거리가 되게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겠다. 요건 거죠. 아주 야비하고 얍삽한 새끼들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아니 자기들의 처벌을 피하겠다라는 아주 개새끼들이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런 개새끼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온갖 희한한 수법을 다 동원하는 놈들 숱하게 봐왔지만, 쿠팡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구조와 기묘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이용해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새끼는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개새끼도 이런 개새끼가 없다라는 얘기죠. 쿠팡, 그래, 고소해라 이 개새끼들아. 자, 이 역시도 사실은 김앤장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아까 보았던 이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 사람 시종일관 팔짱 여러 개 끼고 방송 대답을 했어요. 국회에서 여러 개 끼고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끼고 해. 팔짱 끼고 뭐 하자는 거야? 싸가지 없이. 김앤장 변호사는 국회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답변하라고 배웠니? 니네 회사는 그렇게 가르쳐? 아니면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예, 왜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돈이에요. 이 사람 쿠팡 부사장입니다만 김앤장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할 때는 10억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속상이 나와가지고 개쌍욕 좀 얻어먹는 거는, 예, 뭐 돈벌이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시종일관 엉뚱한 소리만 했고 변명만 주절주절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 받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원래 애매하게 말한다. 국정원의 지시 받았냐 다시 묻는다 라고 하니까 12월 초에 협조 공문 받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라고 말합니다. 지시가 있었냐는 말 안 하고 계속 다른 말을 하죠.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인 걸 알면서 이래요. 왜? 이걸로 쿠팡은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안을 진실공방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해가지고 국정원의 개입을 계속 끌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은 뭐라고 보도하겠어? 야, 아마추어 정권, 이재명 정권이 국정원을 엉뚱한 데 쓰다가 결국 탈을 만들었다! 요렇게 나오겠지. 그게 이 새끼들의 목표인 겁니다. 잡놈이지요. 잡놈도 이런 잡놈이 없죠. 매국노죠.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습니다. 이완용이 울고 갈 것 같아. 참네. 어떻게, 아우. 진짜, 나는 대한민국에 아나키스트들이 없다는 게 때로는 통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나키스트 조직이 있다면 얘들 벌써 진짜 폭사했을 거야, 아마. 아우, 씨, 진짜. 자, 이 사람 역시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도 곳곳에서 김앤장이 등장했죠. 근데 이번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 대표이사까지 맡았습니다. 지금도 맡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자, 쿠팡 대표이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강한승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쿠팡의 대표이사였어요. 지금 이 사람 어디 가 있느냐? 미국 가가지고 북미 지역에서의 쿠팡 사업 요거를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 사람이 강한승이에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했고요. 김앤장 변호사가 돼가지고 로켓 배송 관련된 소송, 이 소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홍용준 쿠팡 CLS 대표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라고 하죠. 이처럼 쿠팡 계열사 중에는 김앤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16개 계열사 중에서 등기 임원이 47명인데 이 중에 10명이 김앤장입니다.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쿠팡 파이낸셜 등 3곳은 대표이사가 쿠팡입니다. 쿠팡 CFS 대표 정종철, 쿠팡 파이낸셜 대표 김영준, 쿠팡 파이낸셜 전무 이혜은 모두 쿠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쿠팡을 통제하는 것은 김범석의 돈과 쿠팡의 조동아리가 간 거죠. 그래서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앤장은요, 로펌이지만 법을 어떻게 하면 무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악덕 기업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쿠팡이 아직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가족을 협박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송을 거는 이런 천인공노한 뻔뻔스러운 최소한의 양심조차 가지지 못한 잡놈의 개새끼가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김앤장 때문입니다. 김앤장은요, 무죄를 유죄로도 만들고요, 유죄를 무죄로도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김앤장은 억지 부려도 돼요. 검사가 억지 부려도 되듯이 김앤장이 억지 부리면 그냥 판사가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들, 김앤장, 현직 판사, 현직 검사, 얘네들은 카르텔인 거죠. 서로가 서로한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민주당에서는 공천하면 안 돼요. 내가 김앤장이지만 김앤장과 결별하고 왔다라면 모르겠으나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려요. 그러고 보면 강선우 의원 남편이 검사 출신인데 김앤장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야, 희한하게 엮인다, 그죠? 그러니 김앤장이 이재명을 무서워하겠어? 쿠팡이 대한민국을 무서워하겠어? 자기 손에 쏘이다 이거야. 돈 몇 푼이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설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자, 여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하나 올라간 게 있어요. 판매 촉진비와 판매 장려금 관련된 재판인데요. 쿠팡이 자기 그 홈페이지에 입주한 그 어떤 영세 상인들한테 돈을 거둔 겁니다. 영업 비용을 거둬 들인 거야. 판매 장려금이라는 등, 판매 촉진비라는 등. 야, 니들이 돈 내면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광고해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해줄게. 돈 내. 그러니까 입주금, 그러니까 이런 홈쇼핑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쇼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추가로 영업비용을 또 받은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은 이것이 자신들의 지배적 권한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인가 이것을 두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불공정한 거지. 영업 활동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영업비를 왜 또 걷어들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업비를 지들이 왜 걷어들여? 입점할 때 수수료 냈으면 그걸로 땡이잖아. 근데 수수료 낼 건 내고 영업비는 또 내고 뭐 하자는 거야? 2중 3중으로 뜯어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중소상인들이 쿠팡이 이겨. 어이?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김앤장 소속의 대법관이 2명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 비용을 내고 입주할 때,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데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갈 때 가입비 내고 수수료 내고 매출액의 일부 얼마씩 떼주고 그러면 됐지. 거기다가 영업비를 또 내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횡포 아닙니까? 갑질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갑질 아니야? 라고 판결 내렸어. 어떻게 이걸 판결이 가능하지? 판결이 가능해요. 그 판결이 가능한 매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네. 여러분 들으시면 열받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입증 책임입니다. 이게 갑질이라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 야, 중소상인들 니들이 해야지, 임마. 갑질은 갑질이지 상식 아닙니까? 아니, 돈 냈는데 또 내라 그러면은 난 내기 싫은데 또 내라 그러면 어떡해? 안 낼 수도 없고. 이게 갑질이잖아. 이게 삥 뜯는 거잖아. 이 자체가. 그런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 이게 갑질이라는, 이게 삥 뜯는 거라는 증거를 대봐. 어이, 상인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못 되지. 장용진이가 남자라는 증거를 대라. 뭐 이건 거야. 아니, 장용진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거야. 어쩌라고? 내가 나지. 장용진이라는 증거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게 갑질이라는 증거를 대라. 당연히 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누가 했다? 판사들이 했다. 아니, 이 황당한 논리를 누가 제기했다? 김앤장이 했다. 김앤장의 누구?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2놈이서 그렇게 했더라 이거야. 입증 책임입니다. 와, 예.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리고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강하게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면 매우 공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매우 불공정한 짓을 했는데 불공정이 불공정으로 안 보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겁니다. 입증 책임. 근데 이 입증 책임 요거는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입니다.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상식을 상식이라고 입증하라고 들이대는 거야. 그 순간 아무도 입증을 못하는 상식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법기술자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장난질이죠. 상식을 비웃고 법질서를 조롱하는 그들만의 사기 행각입니다. 그걸 이들은 법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입증 책임이라는 거창한 말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야.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 시민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이 등을 쳐먹은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김현장이 쓰는 어거지는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엔 뭘 의미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현직 판사, 검사들의 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들이 상식이 없어서 저런 판결 내리겠어요? 검사들이 뭘 몰라서 저런 판결 내리겠어요? 아니요.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눈 감으면 그 순간 인생이 변하고 수십억의 연봉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회의 개혁이 왜 더뎌지는지, 왜 윤석열 재판이 이렇게 이상하게 질질 끌었는지,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가 석방이 됐는지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법을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요, 이 방송에서 갑자기 화내고 개새끼 소새끼 하는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상식이, 모든 사람이 아는 상식이 법정에 가는 순간 상식이 아닌 거야.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미치고 팔짝 뛰려고 그러시지. 아우씨. 그러니 화 안 내겠습니까? 그걸 법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요. 누가? 판사, 검사, 김현장 변호사가.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분노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개새끼, 소새끼 욕 말고 뭔 말을 해야 할까요? 어휴. 네. 자, 그런데요. 보니까 이 김현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슬리 오스틴이라는 미국계 대형 로펌을 끼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 시슬리 오스틴이라는 회사는요, 김현장하고 거의 자매 관계예요. 자매 로펌 관계야. 형제지간이야. 그래서 시슬리 오스틴 변호사들이 김현장에 오기도 하고, 김현장 변호사가 시슬리 오스틴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시슬리 오스틴이라는 회사는 미국 쪽에서 한국 관련 로비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업이, 로펌이 김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슬리 오스틴이 김현장과 손을 잡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슬리 오스틴이요, 쿠팡 북미 법인, 미국 쪽 법인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로펌, 미국의 쿠팡은 한국과 미국에서 로펌의 돈, 김현장의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간지폭풍님, 지강현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이래서 법 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법 왜곡죄를 만들려고 할 때 판사들이 질색팔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법 왜곡 한 번 하면은 돈이 수십억이 나와요. 그건 안 하게 생겼어? 자, 단두대 마렵네라는 얘기 하셨어요. 예. 자, 김현장이요. 안 돼요, 걔네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